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순 대외 자산과 엔, 달러,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이고 일본 재무성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정경제부와 같은 것이 이제 재무성인데 재무성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 대외자산이 411조 엔입니다. 지난해 연말 환율이 109 내지 110엔 정도 됐는데 그때 기준이니까 뭐 대외자산이니까 대부분 달러 표시 또는 유로 표시로 보유하고 있겠죠. 일단 일본 엔화가 금년 들어서 약 한 15% 상승을 했죠. 5월 27일 기준으로 달러당 지난해 연말 110엔에서 5월 27일에 127엔까지 상승해서는 약 15% 상승했죠. 대외자산을 평가하면 약 한 60조 엔 정도 증가했고 5월 27일 기준으로 더 이상 대외자산이 외화 표시, 그러니까 엔화 표시가 아니고요, 달러 또는 유로 표시로 대외자산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엔화 표시로는 470조 엔이니까 약 한 60조 엔 증가했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매출액 마진율이 4.0% 안팎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환차익이 3개월 동안 내지 4개월 동안에 약 15% 환차익이 생겼으니까 우리나라 매출액 마진율에 3배가 넘죠. 약 한 4배 가까이 되는데 기업이야 돈을 어떻게 벌든지 돈을 벌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본 은행이든 일본 상장 기업이든 돈만 벌면 회사는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일본이 환차익을 통해서 불과 한 4개월 동안에 15%를 벌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비용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순 대외자산이니까 비용 부담 없이 60조 엔을 벌은 거죠. 그럼 일본 GDP가 뭐 2021년 말 환율을 계산하면 달러 표시로 이제 4.9조 달러 정도 일본 GDP가 창출됐거든요. 그런데 이 4.9조 달러를 엔 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지난해 110엔으로 환산하면 약 한 535조 엔 정도 돼요. 그런데 환차익이 불과 3개월 동안에 60조 엔 발생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일본 상장기업과 은행이 번 돈이 일본 금리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일본도 매출액 마진율이 있으니까 일본 상장기업 매출액 마진율을 감안하더라도 환차익은 엄청난 거죠.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일본이 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110엔에서 130엔까지 상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150엔 내지 200엔도 갈 거고 한국경제신문처럼 400 내지 500엔까지 갈 거다라는 이제 분석을 한 거죠. 포유환율연구소가 강력하게 이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방송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그 환경을 두고 해석이 이제 굉장히 다른 거죠.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일본 엔 환율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유환율연구소처럼 우리나라 매출액 마진율 평균이 4%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3개월 만에
환차익이 15% 발생했다. 즉 GDP의 약 15% 내지 10%가 증가한 거죠. 일본은 그 엔화로 결산을 하잖아요. 한국은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결산하고, 미국은 달러인 달러로 결산하고. 그러니까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4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은 상장기업이 그 환율 상승 효과 때문에 순 대자산에서 약 60조 엔이 증가한 거죠. 엄청난 돈이죠. 왜냐하면 GDP의 15% 가까이 되니까요. 10한 2% 되네요. 우리 기업들이 매출액의 10% 이익 창출 못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환율 효과 때문에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순대자산, 순대자산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투자은행이나 상장기업이나 국부펀드나 일본인들이 외화표시로 투자한 금액이겠죠. 여하튼 일본 그 국민들과 또 정부는 환율 효과로 재산이 불과 3개월 동안에 60조 엔이 증가한 거죠. 일본 GDP의 약 한 12%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면 일본 정부 부채 금리 또는 원금 상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본이 대표적으로 부채가 많은 국가죠. 정부 부채가 많죠. 가계 부채는 한국보다 훨씬 낮죠. 정부 부채가 많은 국가인데 국부펀드도 대외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대외자산을 가지고 있고. 근데 환율이 올랐든 아니면 기업이 수출을 했든 아니면 국내에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겼든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조세 수입이 증가하죠.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일본 엔화 표시로 결산을 하면 이익이 환율 때문에 크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망했다는 그런 표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달러당 130엔 할 때 엔화로 바꾸라 했잖아요. 그러면 140엔이나 150엔 또는 한국경제신문처럼 400 내지 500엔까지 상승한다면 그 엔화로 바꾸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아니면 제로의 기회,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130엔 간 것이 제로의 기회라는 거죠. 포유환율연구소는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 130엔에서 환전하자. 127엔이니까 벌써 한 2% 남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으로 100엔까지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110엔은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의 진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엔달러 환율에 투자했다면 환차익만 약 한 15%는 오죠. 근데 일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왜냐하면 수출을 해가 벌든 환차익이 발생해가 돈을 벌든 일본 투자은행과 상장기업들은 또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환차익이 15% 발생한 거예요. 그럼 소비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유환율연구소는 일본 증시에 투자하자라는 거죠. 근데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하면 일본 증시에 투자해서도 안 되죠. 그만큼 이제 정보는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자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죠. 또한 제가 참고로 그 엔달러 환율이
130엔 정도 가니까 140엔 간다, 150엔 간다, 아니면 200엔, 300엔 간다고 하는 우리 국내 전문가들 주장이 지난해 일본이 경상수지 적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1천억 달러 이상 흑자예요. 그러니까 통계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일본 엔 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일본 경제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 거죠.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당시에 일본은 금리가 너무 낮고 미국이 지난 1년간 금리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일본인들 입장에서 투자은행이나 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예금하면 금리도 높고 환차익도 발생하니 쉽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일본 증시에 투자를 유도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일본 엔 달러 환율이 급등한다고 분석하는 것과 일본보다 미국이 금리 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니까 그 금리 소득을 기대하고 일본 상장기업과 일본 투자은행과 일본의 그 가계가 그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일본 엔 달러 환율은 향후 1, 2년 이내 이제는 강세로 반전되겠죠. 그리고 일본 증시는 한국 증시보다 매력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이유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제 전문가 또는 어떠한 전문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은 되는데 그 판단 능력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대화를 끝내겠습니다.